안녕하세요. 세무회계우영 진우영 세무사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영상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입니다. 하나의 영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하나하나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제대로 환급받으시려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적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연간 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의 소득세 산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잘 챙겨야 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우선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요건입니다. 본인, 배우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만 나이여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생계요건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이유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외에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추가로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우대자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제합니다. 세 번째, 부녀자 공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에 의합니다. 네 번째, 한부모 소득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탁 아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첫걸음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각각의 요건들을 잘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말정산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